백제 역사에서 가장 눈부신 시기를 떠올리면 아마도 근초고왕의 이름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는 고구려를 격파하고 가야와 외해까지 영향력을 넓히며 백제를 동아시아의 해상 강국으로 우뚝 세운 위대한 정복군주로 기억되고 있죠. 그의 치세는 백제의 황금기 그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화려한 영광 뒤에 왕국의 근간을 뒤흔들 뻔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면 어떨까요? 모두가 아는 백제의 영광스러운 역사 이면에 사실은 왕국의 심장에서 터져나온 예측 불가능한 반란이 숨겨져 있었다면 말입니다. 근초고왕의 가장 큰 위협이 외부의 적이 아니라 왕국 내부의 깊은 균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은 익숙한 역사의 한 조각이 사실 거대한 미스터리를 품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오늘은 백제의 찬란한 전성기 뒤편에 가려진 그 불길하고도 아찔했던 내부의 소용돌이를 파헤쳐보려 합니다. 근초고왕은 서기 346년에 왕위에 올라 백제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의 즉위는 단순한 왕권 교체가 아니었죠. 그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흩어져 있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왕실 중심의 통치체제를 확립하며 백제의 국력을 빠르게 끌어올렸습니다. 북으로는 고구려 평양성까지 진격해 고구 권항을 전사시키고 남으로는 마한의 자녀 세력을 완전히 복속시키며 한반도 중남부의 패권을 장악했죠. 동쪽으로는 신라를 견제하고 바다 건너 외와도 교류하며 백제의 영향력을 한반도 밖으로까지 확장시켰습니다. 이러한 대외 정복 활동의 성공은 백제의 막대한 부와 영토를 가져다 주었고 왕실의 권위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습니다. 수도 한성은 활력이 넘쳤고 백성들은 승전의 기쁨에 환호하며 왕을 칭송했죠. 개선하는 근초고왕의 위풍당당한 모습의 백성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고 왕궁에서는 승리를 기념하는 화려한 연회가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듯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모든 이가 행복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왕권이 강화되고 중앙집권 체제가 공고해지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권력을 누려왔던 일부구 귀족 세력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왕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이제는 왕의 명령에 따르는 신하의 위치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새로운 관료체계가 재편되고 왕의 측근들이 주요 요직을 차지하면서 이들의 불만과 불안감은 서서히 커져만 갔습니다. 밤늦도록 이어진 왕궁 연회에서 모두가 흥겹게 술잔을 기울이는 와중에도 몇몇 귀족들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죠. 그들은 왕의 막강한 권력이 결국 자신들의 목을 죄어올 것이라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왕국이 겉으로는 화려하게 빛나지만 그 내부 깊숙한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작은 균열들이 모여 언젠가 거대한 폭풍이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백제의 하늘을 조용히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길한 예감은 결코 단순한 불안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권이 강화될수록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린다고 느꼈던 구귀족 세력들은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지기 시작했죠. 그들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찾아 나섰습니다. 밤이 깊은 인적 드문 별채나 숲속 깊이 숨겨진 사찰에서 같은 불만을 품은 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한탄과 푸념이 오갔지만 이내 그들의 대화는 백제의 미래를 뒤흔들 거대한 음모로 발전해갔습니다. 마치 작은 불씨가 바람을 만나 거대한 화염으로 번지듯 그들의 불만은 위험한 맹세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반란을 모의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은 복합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왕이 새로운 세력에게 막대한 토지를 하사하고 주요 관직을 자신의 측근들로 채워 넣으면서 대대로 백제의 기둥 역할을 해왔던 가문들은 점차 뿌리 뽑히는 듯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영지와 권력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부와 명예를 넘어 가문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었죠. 과연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그들의 마음속에 거대한 파문처럼 일렁였을 겁니다. 특히 왕실의 특정 인물, 예를 들면 왕의 총애를 받는 신흥 세력의 수장이나
혹은 왕비의 친척 등이 지나치게 권력을 휘두르면서 오랫동안 존경받던 귀족들은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일까지 생겨났습니다. 왕의 총애를 믿고 아나무인 격으로 행동하는 이들에게서 자신들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것을 보며 그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죠. 이러한 개인적인 굴욕감과 집단적인 소외감은 조직적인 반발의 불씨를 더욱 키웠습니다. 이제 그들은 은밀한 연락망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상인의 행색을 한 이들이나 왕래가 잦은 사신들의 옷깃 아래에는 은밀한 서신이 오갔습니다. 겉봉에는 안부를 묻는 가벼운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그 속에는 반란의 의지를 담은 암호화된 메시지가 숨겨져 있었을 겁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긴밀한 연락망이 구축되었고 각 지역의 불만 세력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자 조직으로 뭉치기 시작한 것이죠.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힌 이 비밀 네트워크는 백제의 심장부를 향해 서서히 조여들고 있었고 그 압박감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거세졌습니다. 밤을 틈타 자신들의 사병들을 훈련시키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사냥 연습이나 호위 무사들의 기량 단련으로 위장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왕실에 대한 불만과 함께 거사를 준비하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을 겁니다. 조용히 무기를 주조하고 병력을 규합하는 그림자 속 움직임이 백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들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백제의 권력 구조 자체를 뒤엎으려는 거대한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왕의 가장 가까운 측근들 중에서도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얻어 요직에 앉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던 인물들이었죠. 그들은 왕실의 기밀 정보들을 은밀히 빼돌려 반란 세력에게 흘려보내며 스스로 균열의 한 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성벽에 작은 구멍이 뚫리고 그 구멍을 통해 적들이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죠. 왕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이들이 오히려 왕국의 심장에 칼을 겨눌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 그 배신감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겁니다. 그들은 치밀하게 반란의 시기와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왕이 수도를 비운 사이 혹은 중요한 국가 행사가 열리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거사를 일으키려 했을까요? 왕궁의 주요 통로와 방어 체계를 파악하고 각자의 역할과 임무를 세세하게 조율하며 왕국의 심장을 노리는 거대한 계획을 착착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백제의 영광 뒤편에서 어두운 그림자들이 서서히 제 모습을 드러내며 왕국의 평화로운 표면 아래에서 불길한 폭풍의 징조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백제의 영광 뒤편에서 어두운 그림자들이 서서히 제 모습을 드러내며 왕국의 평화로운 표면 아래에서 불길한 폭풍의 징조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 은밀하게 준비되던 반란의 불씨는 결국 백제의 심장부를 향해 거대한 화염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성 도성 전체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마치 평화로운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처럼 왕국의 모든 질서가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지는 듯했죠. 반란군의 깃발은 수도의 하늘을 뒤덮었고 그들의 함성은 고요했던 궁궐의 담장을 넘어 왕의 귀에까지 생생하게 들려왔을 겁니다. 예상치 못한 급습에 백제의 수도 한성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거리마다 비명과 아우성이 가득했고 무장한 반란군이 거침없이 진격하며 왕궁의 문을 위협하는 긴박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찬란했던 왕국의 심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격렬한 위협에 노출된 것이었죠. 백성의 얼굴에는 공포와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과연 이 혼란이 언제쯤 끝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없는 절망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왕좌를 지키던 근초고왕에게 이 소식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을 겁니다. 자신의 통치 아래 이룩한 백제의 황금기가 내부의 적에 의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의 깊은 충격과 함께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위기감이 스쳐 지나갔겠죠. 그는 그 누구보다 백제를 강하고 번영하는 나라로 만들고자 했던 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의 가장 큰 적은 국경 너머에 있는 외세가 아닌 바로 왕국의 심장부에서 터져나온 배신의 칼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왕은 절망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충격과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근초고왕은 이 거대한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한 단호한 결단을 내립니다. 흐트러진 왕실과 동요하는 백성들을 다독이고 즉각적으로 반란 진압을 위한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죠.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반란을 진압하지 못한다면 그가 쌓아올린 모든 업적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왕실 내부에서도 격렬한 갈등과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반란군의 가담한 이들 중에는 왕족과 귀족의 이름도 섞여 있었을지 모릅니다.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인지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혼돈 속에서 왕실의 신뢰는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견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근초고왕은 충신들을 규합하고 병사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전열을 재정비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가장 힘든 싸움은 물리적인 전투가 아니라 내부의 분열을 막아내는 정신적인 싸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왕궁의 일부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 오르기 시작했고 반란군은 마치 파도처럼 왕성을 향해 무섭게 돌진했습니다. 근초고왕은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죠. 그는 직접 갑옷을 입고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위대한 정복군주였던 그의 모습은 이제 왕국의 존립을 지키려는 수호자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전장의 한가운데에서 병사들을 독려하며 직접 지휘하는 그의 모습은 두려움에 떨던 병사들에게 다시금 싸울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을 겁니다. 전장은 피아를 구분하기 어려운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백제의 병사들과 반란군이 뒤엉켜 칼과 창을 휘두르는 소리,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그리고 왕을 외치는 함성소리가 한데 뒤섞여 하늘을 찔렀습니다. 백제의 영광을 위해 싸웠던 이들이 이제는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비극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는 반란의 주모자들이 있었고 근초고왕은 그들을 직접 마주하며 이 비극적인 사태를 끝내고자 했을 것입니다. 왕국의 운명을 건 최후의 대결이 시작된 것이죠. 왕국의 운명을 건 최후의 대결이 시작된 것이죠.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한복판에서 근초고왕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왕궁의 문은 흔들리고 성벽은 뚫릴 위기에 처했으며 백제의 심장이 멈출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이 왕의 심장을 옥죄어 왔을 겁니다. 자신의 신념과 백제의 존속을 위해 그는 피할 수 없는 잔혹한 결단을 내려야만 했죠. 사랑하는 이들과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왕은 결국 칼을 뽑아들고 직접 전장의 선봉에 섰습니다. 왕의 모습은 병사들에게 마지막 용기를 불어넣었고 혼란에 빠졌던 전열은 다시금 견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제의 역사는 피로 얼룩진 승리의 기록으로 다시 쓰였습니다. 반란은 결국 진압되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승리의 깃발이 다시 휘날리긴 했지만 그 아래에는 수많은 백성들의 피와 눈물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수도 한성은 한때 폐허와 다름없었고 백제의 땅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제 왕에게 남겨진 것은 승리의 환호가 아닌 참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고뇌와 책임감이었죠. 반란의 주모자들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고 그들의 숙청 과정은 왕권 강화의 상징적 제의가 되었지만 왕의 마음속에는 씁쓸함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왕은 무너진 도시를 재건하고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백성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죠. 자신들의 왕이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는지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왕궁 내부에서 터져나온 이 엄청난 균열이 과연 완전히 봉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근초고왕은 다시 한번 왕권을 확고히 다지고 흔들린 백제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백제는 돌이킬 수 없는 내부적 대가를 치러야만 했고 한동안 왕국은 심각한 균열의 여파 속에서 휘청거렸습니다. 왕좌에 앉은 근초고왕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고독하고 지쳐 보였을 겁니다. 찬란한 영광 뒤에 가려진 비극적인 희생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마무리해야 했던 잔혹한 순간들이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겠죠. 진정한 리더십이란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무서운 내부의 어둠을 직면하고 극복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혼란과 고통 속에서 왕은 백제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야 할지 깊이 고뇌했을 테니까요. 오늘 우리가 마주한 근초고왕 시대에 숨겨진 비극은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을 넘어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권력과 영광도 내부의 균열과 갈등 앞에서는 한없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죠.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라도 내부에 잠재된 갈등이 어떻게 거대한 위협으로 변모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치러야 하는 대가가 무엇인지를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백제의 최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위대한 왕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통합과 리더십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묻게 됩니다. 역사의 영광 뒤에 가려진 인간적 고뇌와 선택의 중요성을 깊이 있게 성찰하는 여운을 남기면서 말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